시작하자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뭘로 구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에도 뭐를 적어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줘? 실지거래가액. 이 두 녀석도 뭐를 적어줘? 실지거래가액. 실지비용을 적어주면 되네요. 이렇게 증명해야죠. 두 녀석은 세무서에 뭐를 제출해야 돼요? 매매계약서. 이 두 가지는 증빙서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죠.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이 녀석이 확인이 안 돼. 매매계약서 분실. 그 다음 이 녀석이 엉터리야. 인정을 못해. 인정을 못하면 예외적으로 무슨 결정합니까? 추계.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거요. 그럼 추계는 뭐를 알아야 돼? 순서. 그래서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예요? 매감환기. 그래서 환이 뭐예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요. 양도가액은 쓸 수가 없어요. 최근 거니까. 앞에 거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두 녀석은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를 해줘야 돼요? 법에 의해서 계산공제를 해야죠. 계산공제.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추계할 때는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요. 그 식을 알아야죠. 계산공제 식이 뭐라 그랬어요? 취득 당시 공제율. 부동산만 알면 되죠. 그래서 등기되면 몇 프로? 3%. 미등기도 적용해요. 불이익을 준다. 0.3%. 이렇게. 그래서 이 계산공제액은 추계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다? 이쪽은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거고 이쪽은 서류 제출 없는 거. 법에 의해서 적고 들어가는 거죠. 추계해서.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요약집에 나와 있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만 알면 돼요.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기준시가로 적었죠. 그럼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주는 게 원칙이다? 기준시가.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이걸로 적어야죠.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주는 게 뭐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두 개만 비교할 때. 단 어떨 때? 확인, 인정 안 됐다. 이럴 때는 추계 순서로 적어줍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212쪽. 자, 37번, 213쪽. 37번 보자고요. 다음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자. 필요경비가 몇 개다? 3개. 그럼 취득가액 필요경비죠? 용도 변경.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가요. 용도 변경하면 건물값이 올라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그럼 답이 몇 번이야? 5번. 이거 필요경비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는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이거 이 위에 세 가지가 필요경비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갔어요? 자, 38번 별표시 딱 하고 별표시 딱 해서 한번 해봐요. 214쪽 34번.
자, 1번은 뭐다?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축의 순서죠? 매각만기. 벌써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매각만기 뒤바뀌었어요. 뭐가 뒤바뀌었어요? 환산가액과 감정가액. 자, 그 다음 2번.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럼 있으니까 뭐를 적어줘? 실질거래가액. 자, 3번.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거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죠? 이게 필요경비잖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뭐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포함. 자, 4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취득가액. 이거 네 가지죠?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추계한 거예요. 매매세례가액 추계했으니까 계산공제 해야죠? 계산공제. 식이 뭐다? 취공. 그래서 취득 당시 토지는 기준시가가 개별공시지가죠? 곱하기 뭐다? 3%. 100분의 3 곱한. 이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계산공제액. 214쪽. 항상 넷 중에 하나로 적으면 계산공제를 해야 돼요. 취공. 자, 그 다음 5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달았다. 그럼 당연히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어줘야죠. 어떨 때 확인, 인정이 안 될 때만 순서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칠판 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잡았네요.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옆으로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 하나는 뭐다? 자본적. 하나는 뭐다?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라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실질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그러나 기준식 추계할 때는 어떻게? 이거를 추계했어. 그 다음 이것도 모르면 추계해야지. 추계할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추계할 때 두 가지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항상 계산 공제를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작아요. 자,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취득가액. 자, 칠판 봐요. 취득가액에 더하는 거는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 관련된 세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그러나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뭐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속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더하는 게 뭐다? 더하는 게 뭐야? 장기 할부이자. 할부이자는 더하는 거예요. 할부이자는 계약서로 어떻게 해서 약정한 이자는 더해주는 거죠. 할부이자. 근데 이 할부이자를 사업자들은 어떤 용어를 쓴다? 어떤 용어 써?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개인 사업자는 이거 이자잖아. 이자. 할부이자. 약정된 이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할부로 취득했다. 5억. 이자를 1억 주기로 했어. 그럼 거래가액이 얼마예요? 6억. 그래서 6억을 뭐다? 거래가액을 확정하죠?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6억. 이 이자는 무슨 이자라고요? 약정된 할부이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는 공제를 못 받아? 대출이자. 이런 거 공제 못 받아요. 약정해 놓고 지연시키잖아.
지연 또는 무슨 이자? 추가 이자는 공제 못 받는다고요. 약정한 이자만 공제받아요. 할부이자. 왜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대출 받은 자만 공제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안 받은 분도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대출 받죠? 그러나 현찰박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자는 나중에 팔 때 안 해주면 형평이 안 맞죠? 이런 거 포함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어? 제외되는 거는 뭐가 있다? 부당행위.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뭐다? 시가초과액. 시가초과액도 당연히 어떻게 한다? 제외. 부당자가 들어갔다는 뭐다? 양도세를 친인척과 짜고 부당하게 줄였다고요. 그럼 초과액을 공제해주면 안 되죠? 뭐를 공제한다? 시가. 항상 시가로 재계산해요. 부당행위란 단어가 들어가면 양도세를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하게 감소시켰죠?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취득가액이에요. 초과액은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등등등등 있어.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는 돼?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런 것도 다 공제받죠? 소송비용, 화해비용 다 공제받는 거요. 1,000만 원이야.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는다고요. 잘 들어요. 이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아?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산입해서 공제받죠?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얼마 공제받아야 돼? 1,000만 원. 근데 이게 일부를 산입해서 공제받아 300만 원. 그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죠? 그럼 300만 원은 양도세에서는 공제받아야 못 받아? 못 받아. 왜 못 받아? 먼저 공제받았으므로. 이중공제하면 안 돼요? 그럼 양도세는 300만 원 공제받았죠? 제외하고 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제외하고 얼마만 공제받는 거예요? 700. 그래서 여기서 700 받고 여기서 300 받고 그럼 1,000만 원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이유는 받았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들어가자고요. 자, 문제 들어가면 119 한번 요약집 봐요. 119. 요약집 119 보자고요.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119.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취득 관련 대금은 취득세, 등록문화세만 공제받아요. 재산세나 상속세는 공제 못 받는다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네 글자로 무슨 이자야? 할부이자. 즉 3번 약정된 이자죠? 그리고 소송비용, 화해비용 공제받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이 뭐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자본적. 그래서 기억은 뭐다? 용도를 변경했다. 용도를 변경했다. 개조했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 니은. 주택의 이용 표를 베란다를 확장했어. 거실을 확장했어. 이런 거를 공제받아요.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은 공제 못 받아요. 인테리어 도배를 다시 했다. 뭐 등을 다시 갈아 꼈다. 이런 인테리어 비용은 공제를 안 해줘요. 방 확장, 거실 확장 이런 거. 난방시설 교체비 이런 거. 자, 그 다음 6번 내려와서 자, 이런 기억 이런 거 다 공제받죠? 네, 니은 조심해야 돼. 만기 전에 매각차손. 매각차손은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매각차손이 뭔지 기억나요?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기 전까지 못 기다리고 은행 가서 할인받죠? 그럼 손해나잖아. 매각차손은 공제해준다. 한도가 있다, 없다? 그럼 매각차손은 어디에 팔아야 돼? 금융기관. 사채업자에 팔면 안 돼요. 금융기관에 팔았다가 정하고 한도를 따진다. 즉 상대방 따져요. 아무데나 막 팔면 안 돼요.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한도, 그거를 한도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부당행위 계산 나왔네. 시가초과액. 초과액은 공제해주면 안 되죠. 양도세가 줄어들었으므로.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공제 못 받고. 대출이자 공제 못 받고. 그 다음 4번 지연 추가이자 이런 거 공제 못 받고. 가장 중요한 거는 5번이에요. 다른 소득 금액의 계산 시 다른 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는 양도세에서는 공제 못 받는다. 이유는 공제 받았으므로 자본적이 아니라 수익적은 공제 못 받아요. 이런 택지초과 부담금이나 환경계산 부담금은 재산의 가치와 관련이 없는 부담금이라고 봅니다. 제재 성격이죠. 그래서 8번 이게 대표적으로 뭐다? 인테리어입니다. 벽지, 장판, 타일, 싱크대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익적 지출이라 그래요. 수익적 지출액. 자, 문제로 들어가죠. 216페이지 40번 한번 풀어봐요. 216페이지 40번. 공제할 수 있는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약정했잖아.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게 할부 취득이에요. 이자를 가산하죠. 왜? 약정한 거니까. 이게 할부 이자예요. 공제받습니다. 그 다음 1의 경우 당초 약정이 한 거래가액이 지급기일의 지연. 그럼 추가로 돈이 나가는 이자죠? 이런 거는 약정된 이자가 아닙니다. 공제를 못 받네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가액과 구분 계상은 뭐다?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이 얼마다? 할부로 취득하면 5억. 이자를 구분했죠? 이거 1억을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감 1억을 공제받아요. 포함해서. 자, 4번 드디어 나왔다. 소송비용. 공제받죠? 근데 어디에서 먼저 공제받았어? 각 소득금액. 각 소득금액이 타소득을 얘기하는 거야.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양도세에서는 제외한 것만 공제받아요. 이 지문 잘 봐요. 산입된 거는 양도세에서 공제 못 받아요. 300만 원. 산입된 거를 뭐다? 제외한 금액 700만 원을 공제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산입된 금액과 제외한 금액을 반드시 구분하자. 그 다음 5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당연히 공제받는 거고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그래서 4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밖에 안 되네요. 2번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42번 오른쪽. 42번 꼭대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공제 못 받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딱 읽는 순간 뭐예요? 수익적. 수익적이죠? 자, 그 다음 2번은 매각차손 공제받고. 자, 3번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먼저 공제받아서? 각 소득금액. 산입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은 공제받죠. 자, 그 다음 4번 이런 거 공제받고. 당연히 5번 취등록면허세 부대비용 이런 거 대표적인 부대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5번에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이런 거 공제받아요. 그 다음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3번. 밑으로 내려와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제 못 받는 거. 이 43번은
별 표시했어요. 이거 개정법이 있어요. 별 표시하라고요. 이번에 개정법이 있다고요. 1번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죠? 매각차손은 어디에 팔아야 돼?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판 거를 한도로 해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왜 하면 틀려요? 금융기관. 자, 그 다음 4번은 방 확장. 확장한 거죠? 이런 거는 이용편이잖아. 방 확장.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자, 나왔다. 4번이 개정법이라고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공제를 해줍니다. 명도비용. 작년까지는 공제 안 해줬어요. 올해부터는 명도비용은 공제한다. 그리고 중개사 수수료 당연히 공제받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4번 필수예요. 개정법.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44번 풀어보세요. 44번. 자, 뭐를 물어봐요?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 포함되지 않는 것. 공제 못 받는 거. 1번 공제 받죠? 2번은 어떤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아파트값이 올라갑니다. 자본적. 이용 편의, 방확장 이런 거. 자, 4번 또 나왔네. 자, 소송비용 어디서 먼저 공제받았나? 사업소득, 필요경비 이거 산입된 금액 여기서 공제받았잖아요. 공제받았으니까 여기서는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답이 4번. 산입된 금액은 양도세에서는 공제 안 해줘요. 왜? 타소득에서 공제 받았으니까. 또 공제 주면은 산입된 금액과 제외한 거를 헷갈리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 45번. 똑같아요. 자, 45번. 이번에는 뭐다?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당연히 포함하죠. 괄호 조심해. 어떤 애만 포함한다? 괄호.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야? 제외한 거야? 제외한 거를 포함하는 거요. 제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제외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2번 부당행위.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였죠? 그럼 시가가 취득가액이에요. 초과액은 공제를 안 해줘. 초과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3번 또 나왔네. 약정. 대출이자죠? 그래서 가산 확정해서 했잖아요.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4번. 감가상각비도 공제해줘요. 근데 어디서 먼저 공제받았어? 어디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잖아.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소득에서 산입해서 공제받은 만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할부이자죠? 할부이자 어디서 공제받았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잖아. 그럼 공제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 똑같은 지문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받은 만큼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받은 만큼
포함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500을 받았으면 취득가액에서 500을 빼야 돼. 500을 제외해야 돼. 500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중공제 받지 말라 이거죠. 자, 그 다음 46번 별표시 딱 해요. 개정법이 있어요. 개정법이 있다고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개정법. 자, 1번 약정이자 공제 받죠? 지연 추가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지연 추가이자는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는다고. 이 답이 1번이네. 아, 1번이 아니죠?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렸네. 그 다음 2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었다. 그럼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을 적어야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 어떻게? 수치 보관에다가 제출해야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작년의 답은 수치 보관난 경우에만 인정해 줘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영수증 안 끊어주잖아. 부가가치세 요구하니까.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하라. 금융거래, 계좌 이체 등으로 증명하면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 수치 보관한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작년 답이에요. 않더라도 금융거래 하라 이거지. 인정해 주겠다.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역시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는 가치가 떨어진 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요. 비용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하는 경우 적용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역시 뭐다?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도 비용으로 인정해 줘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뭐다? 만기 전 매각차손. 매각차손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틀렸죠? 누구에게 팔아야 돼? 반드시 공식력 있는 금융기관에 양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액 양도 비용이다. 그럼 금융기관에 팔아서 얼마가 손해났다? 1,000만 원 공제. 근데 이외이자에게 양도하니까 3,000만 원 손해났다고 신고한 거야. 그럼 이해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양도한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네요. 전액 관계없이 틀렸죠.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손해난 한도 5번 취득세 등은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아니 된다. 틀렸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48번. 풀어보세요. 이제 추계. 48번. 추계란 순서입니다. 요거 용어 정리 잘해요. 기억. 전후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동일성, 유사성 이런 거를 매매사례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뭐다? 환산가액은 뭘로 안분한 거야? 기준시가 등으로. 이게 환산가액이에요. 그 밑줄 긋고 환산가액. 자, 그 다음 디귿도 조심해야 돼. 전후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두 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이라고요. 이게 감정가액. 그 다음 기준시가. 뭐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됐다. 순서가 뭐라고요? 매감한기라고요.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매감한기. 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49번 풀어보세요. 자, 답이 1번은 맞죠? 이럴 때 추기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자, 그 다음 2번은 순차가 뭐다? 매감한기. 맞네요? 자, 3번. 전후 각 3개월, 6개월에 소금면 안 돼요. 이게 매매사례가액이다. 감정가액도 전후 각 3개월, 6개월에 소금면 안 돼요. 그럼 답이 5번이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고쳐야죠. 그러니까 취득가액, 양도가액 자리가 바뀌었네요. 환산가액 짝은 뭐다?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추가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환산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환산가액 어떻게 구해요? 환산가액 어떻게?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거잖아요. 자, 요약집 가요. 120페이지. 요약집 확인하자고요. (120페이지) 꼭대기. 축의 순서. 꼭 기억해 순서. 양도가액은 매감기. 빨리빨리 펴세요. 120페이지. 천천히 피세요. 120페이지. 그리고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앞에 거 써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용어 정리죠? 1번, 2번은 아까 했고 환산가액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환산가액 나왔네. 박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 곱하기 뭐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기준시가가 뭐예요? 기준시가, 양도세, 실지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 그래서 기준시가는 정부가 만든 금액이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격을 기준시가라고 그럽니다. 지방이 만들어 놓으면 시가표준액. 그럼 오른쪽 나왔네. 기준시가 가장 잘하는 거. 자, 칠판 봐요.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방에서는 정부 결정가액, 시가표준액. 이해를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3개.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용어만 다르되 뜻은 같다. 3개. 이 용어는 알고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 아이고 좀 용어라도 알고 수업을 들어야 될 텐데. 자,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공시지가 꼭대기. 공시가격. 그 다음 밑에는 필요 없고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3개 공시가격. 주택은 언제까지 발표해요? 4월 말. 땅은 5월 말. 공시가격.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 됐슈?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 건물만 누가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국세청장.
산정한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뭐다? 지정지역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투기관리를 위해서 국세청장이 만들 때 특징이 뭐다? 일괄. 합쳐서 발표해요. 일괄. 어떠네? 지정지역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일괄자가 들어가야 돼. 따로따로 발표하네요. 투기관리를 위해서. 제가 어제 대구에서 넘어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래요. 발음이 좀 안 좋대. 오물오물 거린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오물오물 거리나요? 그러니까 다 개인차가 달라. 오물오물 거린대. 못 알아듣겠대. 나도 옛날 오물오물 거렸어요. 옛날에. 근데 볼펜 딱 집어넣고 2달 연습하니까 오물오물 거리는 게 없어지더라고. 밥만 먹으면 오물오물 거리는 걸 연습했어요. 제가. 오물오물 거리면 아주 수강생이 짜증나나 봐. 나 어제 충격받았어요. 아, 발음이 안 좋구나. 빨리 고쳐야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이제 저랑 만난 게 운명이잖아요. 조금 오물오물 거리더라도 이해해줘요. 어쩔 거요. 자, 그 다음 취득권리. 취득권리가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이야. 분양권. 그럼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 프리미엄 상당액. 반드시 프리미엄. 그 다음 이용권리 등은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양도세에서 준용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봐요. 122쪽 넘어가 봐요. 자, 꼭대기. 꼭대기 봤어요. 필요경비. 몇 개예요? 필요경비 몇 개? 3개. 꼭대기 봤어요. 122쪽. 여기 봐요. 필요경비가 몇 개? 3개. 3개잖아요. 필요경비가 3개. 그럼 필요경비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원칙이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실지비용 적어주면 되잖아요. 오른쪽은 초기하잖아. 그럼 순서 매감만기. 매감만기 어느 하나라도 적으면 뭐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계산공제 시기 어떻게 돼? 중간에 취공. 나왔잖아. 토지건물 주택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이용권리는 7%, 미등기는 1%,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1%. 뭐만 출제된다? 첫 번째 줄. 그 다음 거기 가운데가 뭐예요? 이번에 예외적인 필요경비 계산 방법.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떨 때,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을 때, 환산가액. 특징이 뭐다? 세부담의 최소화, 절세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스가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즉 큰 금액을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1의 금액이 뭐야? 환산가액을 적었잖아. 1번 환산가액을 적으면 옆에 반드시 뭐를 적어줘야 돼? 계산공제액 합계액. 그 다음 2번은 어떤 금액이야? 실제로 나간 비용. 2가지. 둘둘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최소화, 절세하는 방법을 제시했네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넘어가느냐. 나 다 필요 없고 기준시가에 관한 설명. 자, 제일 뒤쪽으로 한번 봐요. 머리 식혀야 되겠어. 너무 문제만 풀면 안 되겠네. 머리 식히는 문제. 머리를 좀 식히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인생이. 그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274쪽.
130번. 머리를 통해서 계산하게 깔끔하게 가서 좀 하자고요. 130번. 130번 274. 미안해요. 오물오물거려서. 자, 빨리 하니까 오물오물거리나 봐. 130번 이렇게. 자, 문제라도 읽어봐요. 자, 기준시가로 구하라. 뭐를? 양도차액. 그럼 추계하라는 뜻이에요. 기준시가는 추계하는 거잖아요. 딱. 그럼 얼마예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 기준시가를 찾아야죠. 4억. 기준시가로 구하려면 4억. 일십100천 읽다가 날세요. 4억. 그 다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요? 1억 5천. 1억 5천이에요? 이러잖아. 그럼 이거를 기준시가로 적었잖아. 뭐 했다는 거야? 추계했잖아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을 홀라당 적어버리면 안 돼요. 추계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 공제만 해주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공.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야? 1억 5천. 공제율이 몇 프로예요? 공제율이 몇 프로? 등기됐잖아. 등기되면 몇 프로? 3%. 그럼 1억 5천에 3%면 얼마야? 얼마? 450. 그럼 총 필요경비는 1억 5천 450. 그럼 450 빼면은 계산도 필요 없어. 뒷글자가 550이 답이잖아요. 550이 답이요. 답이 몇 번? 4번. 어이고 이거 450 빼면 뒤에가 550 남지 않아요? 이거를 쪽팔리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쪽팔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계산 공제를 하라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잖아요. 봄에. 그러니까 벌써 합격권에 든 사람은 모의고사를 탁 접수해서 틀린 거를 이렇게 진도 과정에서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틀린 것만 체크했다. 딱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점수가 안 나온 분은 무작위야. 처음부터 계속 다시 해. 또 처음부터 계속 다시 해. 자, 131번 풀어보죠. 131번. 양도 차익을 계산하래. 항상 기본이 뭐다? 원칙이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 같이 하자고요. 자, 칠판주막 얼마? 3억.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 다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찾아야죠. 얼마예요? 얼마? 1억. 1억이잖아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적어줘야죠. 실거래가액이니까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 3천.
수익적 지출액은 적어주면 안 돼요. 소송비용 2천 다 더해야죠. 소송비용은 더하잖아요. 그 다음 계약서 작성비용 500 적어줘야죠. 자, 그럼 총 필요경비가 일단 얼마예요? 1억 5,500. 총 필요경비가 1억 5,500이죠? 이거 1억 5,500 아니에요? 그럼 5,500이니까 뒤에가 뭐가 나오겠어? 4,500이 나오네요? 그러나 정답이 3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빼기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고 여보세요. 1억 5,500 아니에요? 그럼 550 빼면 뒤에가 4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450이 나오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 무슨 빼기 연습시키려고 출제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마지막 줄이에요. 감가상각비 어디에서 산입해서 공제받았어? 2천만 원. 사업소득. 그럼 여기 봐. 그러면은 취득가액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 줘야죠? 2천만 원 공제받았으니까 이중공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한다? 8천. 다른 소득에서 감가상각비로 공제받은 것은 취득가액에 2천 제외한다. 공제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 4,500보다 2가 많아지겠죠? 취득가액이 낮아졌으니까.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이? 4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는 기억해야 된다. 칠판주목. 감가상각비를 타소득에서 2천만 원 공제받았죠? 그럼 양도세에서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제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중공제 받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32쪽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봐요. 132쪽. 포인트가 뭐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야. 최소화. 양도차익. 항상 실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그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찾아야죠.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추계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양도가액을 적어줘야죠. 양도 당시 순서가 뭐다? 매감기. 그럼 매매 사례가액이 얼마야? 3억. 추계했네. 자, 그 다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추계해야죠. 그럼 취득가액은 순서가 매감한기네. 그 다음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이다. 기준시가를 적으면 안 되죠? 반드시 뭐 해야 돼?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라 이거지. 이해를 하라 그 뜻이에요.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해야죠. 그럼 반드시 앞에 거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거죠.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다?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 이렇게 한 게 환산 취득가액이네요. 환산 취득가액. 그러면 얼마가 나와? 1억 2분의 1이니까 5천만 원. 그럼 환산가액은 추계한 거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필수예요. 계산공제 해야죠. 여기처럼 계산공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계할 때는 앞에가. 취공 얼마예요? 얼마? 1억에 몇 프로? 3%. 등기됐다고 그랬잖아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 그럼 계산 공제액은 얼마? 300만 원. 그럼 더하면 필요경비가 나오죠? 필요경비가 얼마야? 1억 5,300. 1억 5,300이잖아. 그럼 5,300을 빼면 뒤에 뭐가 남아? 숫자가 4,700이 답이네. 그럼 답이 4번이네. 4,700. 답이 4번이네. 근데 문제는 뭐라 그러시오? 최소화하라. 최소화하라. 그럼 비교해서 큰 거를 공제받아라. 여기 주목.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뭐랑? 환산가액과 계산공제액 나왔죠? 1억 5,300 나왔잖아. 나왔어요. 그 다음 뭐랑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뭐랑? 자본적 지출액. 실지비용 더하기 양도비. 이거랑 비교해서 큰 금액을 적어라 이거지. 그럼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라고 찍혀 있어? 1억 4천. 1억 4천이죠? 그 다음 뭐가 있어 옆에? 소개비 등 얼마? 2천만 원. 이거 양도비잖아. 그럼 실제 비용이 얼마 나갔어? 실제 비용이 1억 6천. 그럼 일의 금액이 얼마야? 일의 금액이 1억 5천 300. 자가 금액. 2의 금액이 얼마야? 1억 6천. 아까 법조문이 어떻게 배웠어요?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은 적을 때에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최소화. 결국 2회를 공제하지 말고 2회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려. 3억에서 바로 얼마를 뺀다? 1억 6천. 그럼 1억 4천이 답이네. 50%의 확률이 있어요. 찍지 말라고요. 50% 확률이 있다고요. 이게 1억 4천이 답이죠? 근데 이게 3억이라면, 이게 2억이라면, 이해가 2억이라면 그럴 때는 이해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최소하니까. 그래서 둘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 최소화 절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는 알고 가야 돼? 추계할 때는 반드시 필요경비 추궁이란 공식을 통해서 계산 공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 머리가 깔끔해졌네요. 알든 모르든.